살이 덜 찌게 만들고, 즉 비만을 줄여주고요, 당뇨도 줄여주고, 심지어 암도 예방해준다는 밥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건강하랑 강남 호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제사를 지내고 와서 제사밥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서 제사밥은 헛배가 부르지 살이 잘 찌지 않는다 라면서 막 드시는 걸 보곤 했어요. 어릴 때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밥을 식혀서 먹게 되면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게 되면서 몸에서는 열량이 적게 들어오고 소화 흡수가 덜 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당을 높이지는 않고, 그래서 살은 덜 찌고요, 대장에서는 작용을 해서 오히려 식이섬유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해독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는 더 좋다. 그래서 최근의 영국의 뉴캐슬대에서는요, 2년 동안 이렇게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을 꾸준하게 먹었더니 상부 소화관 암이 60%나 예방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콜로라도 대학의 암센터에서는 대장 점막이 복구가 되면서 암세포의 활동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유방암 확률도 많이 낮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전 세계의 유수한 연구기관들에서 이렇게 비만과 혈당과 그리고 암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저항성 전분을 많이 먹는 것이 몸에는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안에 있는 찰기라든지 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전분 때문에 나타나죠. 그리고 맛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도 전분이 몸에 들어와서 포도당으로 느끼면서 내 뇌에서는 맛있다 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전분의 활동이 밥을 차갑게 식히게 되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전분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빠르게 소화 흡수되는 전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천천히 소화 흡수되는 전분이 있고, 세 번째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인데요, 이 저항성 전분은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게 만드는 전분이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밥이나 빵 같은 것을 예를 들어 본다면 따뜻한 상태에서는 이런 전분 상태가 몸에 빠르게 흡수되거나 천천히 흡수되거나 하는데, 찬밥을 만들거나 빵을 식혀서 먹게 되면 저항성 전분이 막 늘어나게 되면서 몸에서는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전분으로 바뀌게 돼요. 다시 말해서 밥을 우리가 식혀서 먹게 되면, 냉장고에 넣거나 혹은 하루가 지나게 되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서 몸에서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건데요, 12시간 정도를 상온에만 둬도 2배 정도가 늘어나고요, 이것을 냉장고에 넣었다 이러면 3배까지 늘어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식은 밥을 먹게 되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몸에서 소화 흡수가 덜 되는 밥으로 바뀌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저항성 전분을 늘리는 방법 중에는 전체 탄수화물의 3% 정도를 불포화 지방산을 넣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다면 밥을 지을 때 한 티스푼 정도의 오일을 넣는 거예요. 그 오일 중에서는 코코넛 오일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많긴 한데, 코코넛 오일뿐만 아니라 불포화 지방이 있는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혹은 아보카도유라든지,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것 중에는 미강유라는 오일이 있습니다. 먼저 그 오일들을 같이 섞은 쌀을 12시간 냉장 보관한 다음에 밥을 짓거나, 혹은 그 오일들을 섞은 쌀을 먼저 밥을 지은 다음에 12시간 냉장 보관을 하거나 효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추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밥을 짓게 되면 저항성 전분이 확 높아져 가지고 1g당 보통 전분이 4kcal잖아요. 그런데 저항성 전분은 1g당 2kcal로 열량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밥을 지어서 먹게 되면 칼로리는 뚝 떨어지게 되어서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암이라는 것들이 예방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밥을 지어 먹는 방법도 있고요, 평소에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 방법이 있겠죠.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 첫 번째는요, 세포벽이 단단한 씨앗들이에요. 많은 종류의 씨앗들과 그리고 통곡물 중에서는 한국에서는 현미 이런 것을 구하기 쉽죠. 그 외에 많은 곡식 종류 중에서 통곡인 곡식들은 대부분 다 저항성 전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씨앗이라든지 콩이라든지 통곡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저항성 전분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완전히 익히기 전에 날 것 상태입니다.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덜 익은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저항성 전분이 확 늘어나는데, 바나나가 후숙이 되어 가지고 익게 되면 저항성 전분은 낮아지고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은 높아지죠. 그래서 바나나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게 되겠지만, 덜 익은 바나나를 먹게 되면 오히려 살은 덜 찌게 됩니다. 다른 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마도 고구마가 익기 전에 생고구마를 먹게 되면 그냥 저항성 전분이 많은데요, 고구마를 익혀서 먹게 되면 몸에서 흡수가 되는 전분이 많이 높아지게 되죠. 똑같은 원리로 저항성 전분이 많은 세 번째 군은요, 익혀서 먹는 음식들입니다. 쌀밥을 먹거나 감자를 쪄서 먹거나 고구마를 삶아서 먹거나 혹은 옥수수를 삶아서 먹는 이런 곡식들은 삶거나 굽거나 찌거나 해서 익히게 되면 저항성 전분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놔뒀다가 식혀 먹게 되면 아까 쌀밥과 마찬가지로 저항성 전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식혀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화학적으로 저항성 전분을 높인 그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에다 불포화 지방을 살짝 섞은 그런 식으로 조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당뇨인들을 위한 쌀을 개발했는데 도담쌀이라는 품종이 있더라고요. 이 도담쌀은 그 안에 저항성 전분이 10배가 많아서 그래서 당뇨인들에게도 좋지만 당연히 다이어트용으로도 좋겠고요. 암을 예방하는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있는 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품종을 한번 찾아서 쌀을 지어 먹으면 어떨까 하는데, 이것으로 밥을 할 때 하나 불편한 게 12시간 이상 막 불려놔야 되기 때문에 밥을 짓기가 조금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차갑게 혹은 식혀서 그렇게 먹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하니까 평소에 다이어트를 원하시거나 혈당을 낮출 필요가 있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쁜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염증이 높아지는 확률도 높아지니까 암을 예방하거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항성 전분을 기억해 두시고 평소에 먹는 식습관을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면역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강남 호준 박영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라!